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진호입니다. 슬라이드는 잘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먼저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K닥 운영진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이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억 사무총장님께서 연락 주셨을 때 일단 거의 사실상 거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조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드렸고요. 그 이유는 사실 뭐 다 의료인들이시고 뭐 현재 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의대생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과연 비의료인으로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의미 있는 생각들을 나눌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딱히 막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절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근데 막상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다른 필드, 또 다른 생각, 이렇게 조금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떨 때는 제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접하는 정보들을 좀 넘어서 새로운 통찰력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생각이 다르고 다른 영역에서 다른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다른 삶의 궤적을 경험한 사람이 이해하고 또 고민하는 특히 이제 저 같은 비의료인이 경험한 그런 국제개발, 국제보건 이런 관점들을 좀 공유하는 것도 대부분의 지금 청중이신 의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강연을 수락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국제 보건, 국제 개발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문제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도전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 자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특별히 제 강연은 어떤 우리가 가진 문제와 도전들을 좀 재정의하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다른 영역에서 있어서의 통찰력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강연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이 강연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국제개발, 국제보건 현장에서 경험하고 직면했던 그런 고민과 도전에 어떤 궁극적인 답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강연을 좀 종합하면서 간단히 결론을 지으면서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현장 경험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계에 있기 전에.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편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일 먼저 제가 현장을 경험했던 거는 이제 유엔의 WFP라는 세계 식량 계획에서 잠깐 일을 하면서 개발 현장을 처음으로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 대출 저개발 국가에 특별히 더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떤 담보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사회 연대라는 어떤 그 체계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라는 것을 담보 삼아서 소액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어떤 이런 사업을 주도하는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그 은행에 이제 미국 지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잠깐 현장 경험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좀 이렇게 연장한다는 개념에서 루안다 키갈리에 위치한 우레고 오퍼튜니티 뱅크라는 마찬가지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은행입니다. 그 은행에서 또 현장에서 그리고 또 리모트로 미국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일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한다면 우리 박상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프로젝트 말라위라는 국제 보건 사업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그 사업의 현장 책임자로 2년간 그 말라위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말라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 현장 경험이 있는 와중에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결국 지금 있는 학계로 오게 되었는데 그 뭔가 국제적인 그런 사회 문제 해결에 이제 조금 기여하려고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뭔가 제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도전에 맞닥뜨리면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이렇게 학문의 탐구의 길로 접어든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우리 대표님께서 그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과학 안에서도 조금 더 주제나 방법론적으로 비교적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사회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전공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프로젝트 말라이를 통해서 경험했던 현장에서의 그 국제 보건의 경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고자 인구학이라는 학문도 같이 제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얻었던 질문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연구라는 어떤 특정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주 가끔씩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에 대한 힌트,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제 경험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C. 라이트 밀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보다 보다 넓은 사회라는 존재,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찰력이다. 이렇게 아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과 결부시켜서 그 개인의 경험 자체를 좀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개념 자체는 미국 사회와 미국 학계 그 당시에 이제 뭐 1960년대쯤에 굉장히 고질적으로 지적받고 있었던 보수성 그리고 관료주의적인 어떤 이런 풍토를 비판하려고 나온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굉장히 감각이 마비된 상태로 아주 지역적인 문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학계나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개탄에 근거해서 나온 어떤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학자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진리 탐구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학계 안팎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문제, 인간 개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것, 아니면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역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이 경험들을 확장해서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또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그 개인의 문제를 재해석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어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개념이라는 것이 제가 개발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회고적으로나마 좀 답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우리가 지금 국제 개발, 국제 보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 경험과 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그 사회학적인 상상력이라는 큰 굉장히 주제지만 큰 개념이지만 먼저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국제 개발과 국제 보건 영역에서의 직면했던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경수술 사업 이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겪었던 어떤 도전, 저희 팀이 경험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식량 계획에서 제가 담당했었던 Food for Work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하면서 겪었던 도전, 이 두 가지를 조금 순서대로 나누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경험들을 해결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좀 적용하는 식으로 강연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포경수술 사업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 프로젝트 말라비라는 그 사업 자체는 2010년부터 저희가 코이카로부터 약 12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작한 그래도 꽤 대규모의 국제 보건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 주체는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 그리고 말라위 현지의 대양누가병원, 그리고 몇몇 대학, 미국의 뭐 컬럼비아 대학이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실험 연구 기반으로 보건 사업을 진행했었던 거고요. 1회 컨퍼런스 때 아마 그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그 김부열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말라위 사업 안에 크게 세 가지 서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포경수술 사업은 HIV 에이즈 사업에 속해 있고요. 그 안에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남학생들 포경수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의료인들이시기 때문에 또 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포경수술의 HIV 예방 효과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그 클리니컬 세팅에서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별히 2005년에 그 플로스 메디슨이라는 저널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에 두 편의 그 란셋 저널의 연구가 좀 발표가 되면서 그 효과가 좀 더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었었습니다. 또 더구나 이게 1회 시술로 HIV 감염 위험을 거의 50%가량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매력적인 그 인터벤션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뭐 월드뱅크나 아니면 WHO에서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의 포경수술 사업을 강력히 권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게이츠 파운데이션 같은 곳에서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5, 600억 정도의 그 자금을 투입해서 아프리카 포경수술 사업을 지원할 만큼 HIV 에이즈 사업에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인터벤션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었습니다. 2008년, 9년, 10년 그쯤이죠. 저희 프로젝트 말라위에서도 이제 기존의 좀 컨벤셔널한 그런 교육 사업 아니면은 뭐 콘돔을 제공한다던가 에이즈 치료제를 보급하는 어떤 그런 데 집중되었던 HIV 에이즈 사업을 좀 벗어나서 좀 획기적이고 좀 새로운 시도로서 그 포경수술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도 야심차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포경수술 사업을 저희가 그 계획하고 이렇게 큰 고민 없이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다행히 저희가 어떤 시간적 공백이 좀 있어서 이걸 파일럿 형태로 좀 운영을 해봐야겠다 이런 합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 포경수술 사업을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 사업에 진행을 하기 앞서서 파일럿 형태로 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저희가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좀 이렇게 확인하려고 파일럿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사실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학생들이 사업의 그 당사자인데 수혜자인데 그들의 그 생각보다 낮은 참여 의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HIV 감염률 자체가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뭐 14% 정도까지 육박하던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포경 수술로
혁신적으로 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정보도 다 제공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말라위 대학 누가병원이라는 거의 300병상 수준의 굉장히 그 큰,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한 그런 병원 세팅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다고 여러 차례 공지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지를 물어보면 상당 수준의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일부 학부모들은 집단으로 좀 항의도 하기도 하고 병원에 찾아와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현장에 저희가 나가면 그런 항의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또 경험하기도 하고, 좀 급기야는 저희가 학교 베이스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말라위 릴롱게라는 그 도시 그 이제 수도 지역 일부 지역에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학교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 그 포인트 오브 컨택이었는데 이제 그분 한두 명이 오셔가지고 사업 참여를 안 하겠다. 그래서 번복 의사를 막 피력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에서 이제 몇몇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단 심층 면접, 보통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그리고 또 현지 스태프들,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었던 현지 스태프들이랑 좀 논의를 하면서 왜 그렇게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를 꺼리는지, 거부감이 있는지 그 원인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게 사실 돌이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학적 상상력이 조금 더 저희가 풍부했더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좀 대비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물론 다행히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실제 프로그램 이전에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다행이긴 했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을 이제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말라위는 다양한 사실 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세 부족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 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체와 롬웨 그리고 야오, 이렇게 세 부족이 가장 큰 부족이고요. 그 중에 전체 인구 중에 한 13%가량 차지하고 있는 이 야오족은 전통적으로 그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그래서 93%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 포경수술, 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할례겠죠. 이 포경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야오족의 성인 입문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위에서 포경수술을 한다는 거는 그 야오족만의 어떤 전통적인 종교 의식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 거의 80%가 기독교인인 말라위에서 뭔가 이 포경수술을 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어떤 이슬람교 개종의 수준까지도 그 수준까지로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그 말라위 여러 가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생각해냈던 것은 그 말라위 교회 협의회,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시면은 그 지역마다 굉장히 큰 어른 격인 그 트래디셔널 어서리티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분들 사실 이제 뭐 행정 체계 안에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굉장히 인포멀한, 그렇지만 영향력은 행정 관료들보다 더 있는 그런 그 지역의 큰 어른 같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약간 이제 지지 서신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사업 대상지의 학교랑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그런 지역 사회의 주요 기관들에 이렇게 배부를 하면서 그런 저희가 그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포경수술이 갖는 의료적 의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많은 그 좀 주요 피규어들의 그런 그 서포티브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 이렇게 좀 공유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수차례의
교장단 회의, 그 33개의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저희가 또 방문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이 포경수술이 갖는 그 비종교적인 그리고 의료적인 혜택들, 도움들 이런 것들에서 꾸준히 저희가 이렇게 그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제가 스스로도 그렇지만 저희 팀에서도 경험했던 건 뭐냐면 어떤 국제의료, 국제보건사업의 수혜자들이 처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우리가 태클하려고 하는 어떤 질병이 갖는 사회적인 어떤 그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의료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밀고 나갈 때 오히려 굉장히 큰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저희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그 파일럿 사업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사업이 순항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좋은 경험이 사실 되기는 했지만 보통의 다른 의료 보건 사업들은 이제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 자체 성과를 굉장히 종용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그런 문화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 당사자들,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트래디셔널 어서리티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수차례 그 교육부를 드나들면서 만났던 그 교육감 조셉 그 은카타라는 이름도 까먹지도 않는데 이제 오래된 일인데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분이 굉장히 협조해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오해들 그리고 그 오해가 커졌더라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그리고 협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계 식량 계획에서의 경험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데요. 그 라오스에서 제가 담당했던 사업은 푸드 포 워크라는 사업인데 이게 농한기 때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마을 단위의 그 중대 규모의 그런 사업들을 좀 기획을 해서 주민들이 그 노동에 그 참여를 하고 그 참여에 대한 대가로 식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경작지를 구축한다던가 양어장을 구축한다던가 도로 정비, 뭐 배수로 교량 이런 건설하는 사업들을 이제 기획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그 노동을 하고 식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가 거의 전적으로 주민들 결정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서 이 마을의 수요를 조사하고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포워크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지 조건이 맞고 사업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로서 이렇게 저희가 받아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현지 리더십을 방문하고 또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말라위의 그 포경수술 사업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마을마다 어떤 이런 그 본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주변 환경 개선해주고 또 농한기 때 소득원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주민들 기여에 따라서 식량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참여 자체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좀 놀라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특히 그런 마을 리더십, 그러니까 뭐 이장이라던가 마을 운영위원이라던가 그런 마을의 주민들 간의 그런 상당한 의견 차가 존재하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선 저희가 사업 진행이 어렵고 최종 수혜 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제가 뭐 그때 당시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왜 도대체 이 리더십과 주민들 간에 이렇게 큰 견해 차이가 있고 그게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답을 잘 못하고 사실은 이 경험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계 식량 계획을 떠나고 한 5년 정도 후에 미국 박사과정을 하는 중에 우연히 그 WHO랑 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그 코피랑 합작으로 라오스 마을 6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질적 인터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좀 한껏 발휘해서 그때 당시에 그 마을 주민이 개개인이 처한 어떤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을 리더십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파악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 특히 이제 6개 마을 중에 2개의 마을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 행태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을 리더십의 문제가 존재하는 걸 좀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전에 그 국제개발보건사업을 하면서 쌓였던 리더십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그 마을 단위에서 굉장히 팽배했고, 예를 들자면 그 마을 리더십의 횡령 문제라던가 뭐 족벌주의라던가 파벌, 무능 등등의 이런 요소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블루 포인트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그 라오스 현장에서 경험했던 마을 리더십과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참여 의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 요인들도 좀 파악이 됐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같은 개인 재정 자원이 사실 풀링이 되고 위험이 분담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업에서는 마을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마을 주민들이 불참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의 그 마을 주민들한테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본인이 경험한 그 경험 자체가 마을 대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재정을 다 모아가지고 건강보험 보험을 우리가 드는 건데, 일종의 본인의 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그 연구를 하면서 또 느꼈던 것은, 우리가 저개발 국가에서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는 것에는 개인의 합리적인 어떤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주변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서는 마을 리더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그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마을 리더십에 너무 의존하는, 그래서 소수의 마을 리더십이 너무나 큰 권한을 갖게끔 계획된 이런 보건 사업은 내재적으로 굉장히 큰 한계랑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저개발 국가의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어떤 힘 있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단기적인 성과에 의존해서 펼치는 약간 그런 근시안적인 접근, 그러니까 소수의 리더십에게 너무 큰 권한을 양도하고 그들이 뭔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사업은 겉으로 볼 때는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도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회고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드린 이런 사회학적 상상력이 국제보건의료 현장에서의 그 의료진들의 역할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가 처한 그런 사회적 맥락, 그리고 우리가 태클하려고 하는 질병, 이런 것들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보건 영역에서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있는 이 한국이라든가 이제 그 선진국과는 좀 다르게
환자가 가진 질병 이외에도 고민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최고의 의술, 최첨단의 시설, 효과가 좋은 약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왜 제때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지, 왜 규칙적으로 복약을 할 수 없는지, 왜 그렇게 좋은 처치, 좋은 의료적 처치, 좋은 프로그램 자체를 거부하는지 그런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환자와 질병이 놓인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정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개개인의 생활사를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상상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좀 익숙한 진료실 밖의 일을 좀 상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병원을 벗어나고 마을과 공동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의료인들께서 현장에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국제 개발 영역에서는 현장에서는 각각의 개발 영역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고 협업의 기회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거나 지역 기반의 국제 보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비의료인으로서 프로젝트 말라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근데 아쉽지만 이제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국제 의료 보건 영역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이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 그야말로 몸소 실천하고 적용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아마 저는 최근에 작고하신 그 폴 파머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생전에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뭐 문화적 감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cultural knowledge라던가 그 지역 공동체 내의 신뢰 수준 그리고 현지 출신으로 아주 잘 훈련된 지역 보건 요원 이 세 가지가 국제 보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사실 소산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강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현재의 또는 미래의 국제 보건 현장에서 혹시라도 일하게 되신다면 이런 사회학적 상상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주어진 도전, 그 주어진 문제를 좀 재정의하고 다시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더욱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의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접근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본 국제보건의료에 대한 교수님의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활동하셨는데 혹시 가장 좋았던 경험은 어디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많은 곳에서 활동했는데 가장 좋았던 경험, 네, 다 너무 사실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아무래도 그 말라위가 가장 생각이 나고요. 안 그래도 어저께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말라위에서 저희가 찍었던 영상, 사진들을 좀 보면서 정말 너무 생활은 힘들었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3개월이 된 저희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굉장히 뭣도 모르고 뭐 그 말라리아가 무슨 걱정이냐 그때는 굉장히 뛰는 가슴 하나만 가지고 정말 그 국제보건, 국제개발 영역에서 뭔가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우리 박상원 원장님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힘들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말라위에서의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국제 개발 보건 영역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그 경험을 가지시고 다양한 시점에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가시긴 하지만 저희 팀들은 다 굉장히 젊은 그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노련하게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뒤쪽에 발표해 주실 그 의사 선생님들 과는 좀 다르게 현장에서 사실은 경험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 안에서의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는 일들이 많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아주 익사이팅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라위가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또 말라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생 맨 처음에 많이 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초기에 니즈 어세스먼트나 아니면 파티시페이토리 컨센서스 워크숍 등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 현장에 저희가 연구 기반 사업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카와 아니면 NGO가 주축이 되어서 현장에서 사회 실험이거든요. 저희가 했던 것이 그 사회 실험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니즈 어세스먼트나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셨던 김석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러 차례 도움 주셨던 우리 이훈상 선생님이라던가 현장에서 우리 의료진으로서 같이 활약하셔 주셨던 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현장에 이미 아주 좋은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대양 누가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또 보건 요원들, 병원에 속해져 있었던 지역 보건 요원들과도 긴밀하게 좀 상의하면서 그런 니즈 어세스먼트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실 병원도 현장이지만 더 현장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커뮤니티, 저희 사업 대상지 그런 데서는 우리가 병원에서 상상하고 고민한 것 이상의 도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나눴던 것이고요. 네. 네, 시간이 돼서 질문 두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나로 엮어서 여쭤볼 건데요. 국제보건 분야를 희망하는 의대생으로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관된 질문으로 의료인들이 참고 도움이 될 만한 의료 분야 외의 학문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보거나 개발 경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때에 사회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사회적 맥락을 우리가 개인이 처한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환자의 질병, 그 환자의 어떤 건강에 있어서의 프로그레스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개발 현장에서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의료진이 개인의 사생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지만 개발 현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우리 폴 파머 이 선생님이 아마도 정말 너무 훌륭하게 지역 보건 요원의 필요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 우리가 계속 국제개발 영역, 특히 보건 영역에서 스탬블하게 만드는 여러 챌린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들 현장에서 구현해내셨던 분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폴 파머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인류학자이시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사회과학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계셨을 것이고 현장에서 그것들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자양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학이 됐든 인류학이 됐든 사회과학적인 렌즈가 가진 주변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면서 사회학과 교수인 분도 계시는데요. 그분도 굉장히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들을 보시면은 아마 그분이 사회학자이면서 의사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사회학적 통찰력, 그리고 사회학적 상상력이 의료 어떤 파퓰레이션 헬스의 증진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아쉬웠던 점, 아니면 의료인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으실지 말씀 주신다면 좀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뭐 그 프로젝트 말라이 덕분에 의사 선생님들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도 우리 박상원 원장님이신데요. 정말 너무 깨어 있는 그 지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제 이 대화를 할 때마다 제가 만난 분들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의료인들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아마 셀렉션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곳이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훨씬 더 생각이 깊고 깨어 계셨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이제 비의료인들이랑 아무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것들 잘 이해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보다는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 가시면 사실 의료진들이 여전히 클리닉에 많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더 현장으로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의료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것이 의료진들의 궁극적인 도움과 컨퍼메이션이 없으면 저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인들께서 이렇게 그 환자들을 진료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래서 또 결국에는 이제 폴 파머 선생님께로 돌아가는데, 그가 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필요들을 의료인의 시각에서 분석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필요들을 어떻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의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주신다면, 저는 그 안에서도 사회적 상상력이 더 의미 있게 발현되고 또 좋은 열매로 맺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되어 첫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교수님, 새로운 시선으로 국제보건의료 분야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강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